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모두 24회에 걸쳐서 마음에 관한 특강을 맡게 된 설기문 교수입니다. 이렇게 작게는 이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과 또 크게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이 마음의 문제를 상담하고 치료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관해서 뭔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는가 싶을 때는 또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때도 있긴 합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그동안 연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애썼던 이 마음에 관련된 뭐 원리나 지식이나 또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24회 동안 이 마음이라는 주제 하나를 갖고 강의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일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24회 하루 특강이 아니고 1시간 특강이 아니고 24회를 연속해서 한다는 것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좀 염려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꺼이 이것을 맡겠다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서 24강을 어떻게 꾸려나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음에 관해서는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요. 제일 대표적으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람 속이라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가슴 속에 뇌 속에 뭐 현미경을 넣고 청진기를 넣고 알아본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당연히. 해부학적으로 뭐 이렇게 해부를 해서 사람 속을 들어간다 이런 뜻도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 한 길 사람 속이라 했을 때는 그것은 당연히 마음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옛 조상님들도 이 마음의 문제를 갖고 참 역사 이래로 고민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래도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저 노래 잘 못합니다만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다음 뭡니까? 쉴 곳이 없다. 그런 뭐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쉴 곳이 없다라는 뭐 그런 노래 가사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또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 나도 내 마음을 잡지 못하겠다. 무엇이 진짜 내 마음인지 알기 어렵다. 뭐 이런 말들 속에서 마음이라는 것이 참 뭐라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이 다루기도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한편으로는 이 마음의 문제는 옛날부터 철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나 또는 종교에서 오랫동안 연구되고 탐구되어 왔던 대주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마음으로만 끝나면은 또 뭐 괜찮을지도 몰라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 전체 태어나서부터 아니 어쩌면 엄마 뱃속에서 잉태된 그 순간부터 태어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내 삶 전체를 지배한다. 그뿐만 아니죠. 나와 관계하는 내 가족들, 친구들, 또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또 미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죠. 이 마음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지만 치료되지 않는 병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시대, 복잡한 현대시대에 소위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스트레스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스트레스라는 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고통도 겪고 이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일도 생기는 이런 상황에서 정작 이 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마음을 제대로 다룬다는 것, 또 다스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어떤 요소가 될 것이고 또 성공하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또 건강하게 사는 삶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마음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또는 현실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원리나 마음의 방법들, 이것들을 접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특강, 이 대주제로 이제는 마음이다, 이제는 마음이다 라는 대주제를 걸고 이제 24회 동안 장거리 여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24회 다 마쳤을 때, 종착점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들 모두가 제 강의를 통해서 한층 더 건강해지고 한층 더 성숙해지고 한층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제가 이 시간을 맡은 저의 큰 보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예, 기대되신다면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왕이면 우리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기억이 남고 좀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그런 뭘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정리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24강, 24개의 주제를 갖고 이제 한 회씩 서로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는데, 오늘의 주제는 24강 전체에 제일 서론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1강의 주제는 전체 주제와 똑같은 이제는 마음이다로 정해봤습니다. 이제는 마음이다라는 것은 제 강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면서 전체 주제를 열어가는 서막에 해당되는 제 1강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마음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마음이 우리 삶에서 정말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다루지 못하지 않았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에 좀 관심을 갖고 마음에 좀 신경을 쓰고 내가 마음을 알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잘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함으로써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좋은 시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고 같이 좀 감상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하는 시입니다. 자, 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이죠. 특히 그 자연주의로 대표될 만한 그런 사상가입니다. 헨리 소로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도시 문명을 벗어나서 아주 산속에 살면서 이제 전원 생활하면서 명상을 하고 그러면서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으로 유명하지요. 제가 한번 낭송을 해볼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화면을 보시면서 이 시의 의미를 한번 음미를 해보시죠. 그대의 얼굴은 짓밟힐지언정 마음만은 무엇에도 짓밟히지 말아야 한다. 눈을 안으로 뜨라. 그대가 찾는 것은 그대의 마음 속에 있다.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대의 마음 속에서 얻은 것이 진정 그대의 것이다. 그대의 마음 속에서 얻은 것이 진정 그대의 것이다. 한마디로 마음 속에 답이 있고 당신의 문제, 당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어려움 또는 문제에 답이 마음속에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 소로가 읊었듯이 우리 마음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어쩌면 이제는 마음이다. 이 특강의 한 키워드, 핵심되는 주제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바깥 공기가 차가우면 추위를 느낀다. 또 바깥 공기가 더우면 더위를 느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오래전에 개봉된 영화인데 제법 유명한 영화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 이 영화는 로렌스라는 영국 첩보 장교입니다. 로렌스라는 영국 첩보 장교가 이 아라비아에서 아랍 사막지대에서 활약하는 그런 일종의 전쟁 영화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인데 로렌스라는 영국 첩보장교가 아랍의 나라들하고 힘을 모아서 또 그 사람들하고 어떤 동맹관계 속에서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 사막 장면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여름에 극장에 에어컨이 아주 잘 돌아가는 그 극장 상황에서 그 영화가 끝이 났을 때 매점에 음료수들이 동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 음료를 말하죠. 예컨대 사이다나 콜라나 또는 생수나 또 뭐 등등의 주스 같은 이 매점에 있는 찬 음료들이 동이 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내는 분명히 에어컨이 잘 돌아가고 시원한 곳이에요. 그런데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영화를 본 관객들이 그 영화가 끝이 난 다음에 우르르 매점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음료수를 사 먹더라는 겁니다. 시원한 냉음료를 말했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재밌는 현상입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덥지 않은 날씨입니다. 에어컨이 정말 잘 돌아가는, 물론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미국 극장에서, 미국 실내에서는 에어컨 시설이 아주 잘 돼갖고 한여름에도 정말 추울 정도로 아주 시원해요. 그런데 영화가 끝이 났을 때 관객들이 매점으로 가서 냉음료를 사 마셔서 냉음료들이 동이 났다는 거예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 몰입하는 동안에 극장 안은 시원한 에어컨으로 추위를 느낄 정도의 에어컨 상황이었지만 내 마음은 뭐예요? 영화에 몰입했기 때문에 사막의 그 상황을 내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극장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관적으로는 영화에 몰입하는 동안에 열사의 그 더위를 경험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 생각만 해도 입이 침이 나죠? 네. 내가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대상 생각만 해도
인상이 쓰지고 또 표정이 아주 일그러집니다. 싫다고.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어떤 음식을 잘 드세요? 외식하자고 했을 때 이왕이면 어떤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실 거예요? 뷔페 식당에 간다면 제일 먼저 어느 쪽으로 발길이 옮겨지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벌써 어쩌면 입에 침이 도실 거예요. 생각하는 동안에, 상상하는 동안에도 이미 입에 침이 돌 정도로 얼굴이 맛있는 음식 생각할 때 그때 얼굴 표정은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생각과 마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리적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 열사의 사막, 뜨거운 사막 장면을 보여주는 그 속에서 활약상이 벌어지는 그런 영화를 시청한 또 관람한 관객들은 그 열사 속에서 함께 어떻게 보면은 뒹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슬픈 영화를 보면은 내 현실과 아무 상관없이 그 슬픈 영화에 몰입하면서 눈물이 나고, 코미디나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은 내 현실과 상관없이 함께 웃고 손뼉을 치고 박장대소하는 현상. 뭡니까?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우리 몸의 상태요 또 현실인 것입니다. 아라비아 로렌스, 하나의 단순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이 반응 보였던 것은 하나의 예이지만 이 예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24강을 가야 하는 우리 이제는 마음이라는 이 주제에 맞는 하나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결코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반드시 우리 몸에, 우리 행동에, 우리 현실에, 또 내 삶에, 그리고 내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이야기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 서기 600년대 살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약 1500년 전에 스님이세요. 그 원효대사께서 하면 우리 무슨 사건이 생각나죠? 해골물 사건. 그죠? 당나라 유학을 간다고 준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학은 쉽지 않지요. 특히나 1500년 전 그 시대의 유학이란 것은 생각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이고 힘든 과정이라는 거 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록해 보니까 한 10년을 준비했더라고요. 당나라 유학 가는 준비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가는 중간에 너무 피곤하고 해서 이제 동굴에 어느 굴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목이 마르고 해서 마셨는데 너무나 맛있었다. 그것 아닙니까? 아주 달게 잘 마셨고 그 달게 마신 그 물을 마시고 다음날 잘 자고 다음날 다시 그 물이 생각나서 보니까 뜻밖에도 해골물이더라. 우리 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보면 충격도 받을 수 있고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보니까 빵이 있더란 말이에요. 아니면 우유가 있더란 말이에요. 아니면 과일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막 먹고 있어요. 맛있게. 시장이 반찬이라고 정말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옆에서 가족이 그거 썩은 거라고, 그거 곰팡이 핀 거라고, 버리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안 버리는 건데 라고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갑자기 속이 막 뒤틀리고 막 구토가 날 것 같고 더 이상 못 먹어요. 그래서 내뱉게 되죠. 그리고 버리게 됩니다. 근데 막 또 예민한 분은 또 실제로 토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잠시 있다가 그 가족이 그거 잘못 알았다고, 그거 아니고 이게 진짜 썩은 건 여기 있네
진짜 곰팡이 핀 건 여기 있네. 이거는 오늘 아침에 산 거다고.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내가 이 뭔가 그죠? 예, 뭔가 농락당한 기분이 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운효대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로렌스 이야기에서도 보시다시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 그것하고 실제로 내가 마음속에서 주관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이 원효대사께서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 큰 깨달음을 얻었죠. 이 마음이란 것이 이런 거로구나. 마음이란 것이 이런 거로구나.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갔던 이제 의상대사와 함께 더 이상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가는 이 길에 굳이 이게 큰 깨달음을 얻은 입장에서 뭐 유학을 굳이 가야 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되돌아왔다는 얘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원효대사께서 오도송이란 그 개송을 하나 읊으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일체유심조에 해당되는 얘기죠. 일체유심조. 이렇습니다. 마음이 생하는 까닭에 모든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감실과 무덤이 다르지 않네.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모든 현상 또한 아르마리에 있다.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달리 구하랴. 이 원효대사께서 이제 큰 깨달음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읊은 하나의 뭐 노래라고도 할 수 있고 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깨달음의 메시지입니다. 1500년쯤 전에 우리 원효대사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일체유심조를 깨닫고 또 가르쳐 주신 셈이죠. 그런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나 뭐 동양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서양에도 이와 같은 예가 있어요. 서양에도 이런 예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에픽테투스라고 있습니다. 에픽테투스. 그리스 시대 때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사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다. 사람은 사물 때문이 아니고 그 사물에 대한 생각 때문에 괴로워한다. 라는 말을 역시 2500년 전쯤에 원효대사보다 한 5, 600년 이전에 서양의 대표적인 철학자라고 할 수 있었던 에픽테투스라는 분이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그러니까 빵이 정말 썩었냐 안 썩었냐, 정말 해골물이냐 아니냐, 정말 사막이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이제 사물이고 객관적 현실이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에 대한 나의 마음, 그것과 관련한 나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제 얘기에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마음과 관련해서 또 이 마음이 결국은 병도 만들고 이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그 생각, 이러한 어떤 사상, 이러한 그 주의를 할까요? 이런 것이 사실은 불교로 친다면은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 그 시대에 이미 이런 얘기는 이미 있었고 이런 것을 이미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서양 역사에서 봤을 때, 특히 의학 역사에서 봤을 때 의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 이분이 지금부터 막 약 한 2500년 전 분인데,
이분의 이야기 속에서 이미 벌써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힌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이제 이 자연 치유를 강조한 분인데요. 오늘날 이제 서양 의학에서는 좀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자연 치유, 저절로 낫고 저절로 치료되게 하는 그런 뭐 의료라 그럴까 의학이라 그럴까 이게 자연 치유라고 볼 수 있는데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이면서 우리 의대생들이 이제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는 거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미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자연이라고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고치는 진정한 의사는 내 몸을 고치는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 몸 안에 있는 진정한 의사는 뭐를 말할까요? 내 몸 안에 그럼 정말 의사가 있다는 그런 뜻은 당연히 아니겠죠. 결국은 이제 자연 치유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자연 치유력의 핵심이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의미 있는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전식 환자들에게 화를 조심해라. 분노, 화를 조심해라. 라고 당부하면서 정서가 감정이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이 발달하기 이전이고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가 당연히 되지 않았던 그 옛날 시대에 벌써 히포크라테스 이분은 마음이 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그것을 가르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식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전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또 전식과 뭐 비슷할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호흡 문제 또 비염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알레르기라든지 이와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환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난치에 속하거나 치료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전치기라든지 비염이라든지 알레르기라든지 이와 같은 증상이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비염, 전식, 알레르기 이런 증상들이 객관적인 바깥에 있는 외계에 있는 어떤 사실들이나 사건들이나 아니 어떤 대상물, 물질 이거와 관련된다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뭐 공기가 어떻다, 먼지가 어떻다 이런 어떤 대상물과 관계된다고 생각되는데 찐득이가 어떻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과 관련된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히포크라테스는 이미 바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24강을 진행하는 동안에 의학적으로 진단이 잘 되지 않고 또 치료 잘 되지 않는 많은 증상들, 마음의 증상, 몸의 증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마음과 관련되는지를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마음을 다룸으로써 마음을 조절함으로써 어떻게 이런 증상들을 이겨낼 수 있고 이런 증상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도 해드리고 또 많은 임상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 또 가능하다면 이 우리 특강 장소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2500년 전 히포크라테스 시대 때부터 의학이 발달해 왔다고 본다면 왜냐하면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라고 볼 때에 마음의 문제는 중요하게 취급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의학에서 또는 과학에서 이 마음의 문제가 빠져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계기가 된 게 데카르트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또는 역사 시간에 데카르트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데카르트 하면 대부분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말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그분 맞습니다. 예, 철학자요, 수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 물질 중심의 과학 문명, 서양 문명, 현대 의학의
기초를 닦았다. 기초에 해당되는 철학적 기반을 닦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심신이원론입니다. 몸과 마음은 별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체는 신경, 근육, 혈맥, 혈관, 혈액, 피부로 만들어진 기계인데 그 속에 마음이란 것이 전혀 없다. 인체는 꼭 같은 기능을 마음이란 것이 없다 해도 마음이란 것이 전혀 없다 해도 인체는 꼭 같은 기능을 계속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계와 같은 것으로 설명하면서 부품으로 만들어진 조리품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철저하게 구분되는 심신이원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분의 하나의 개인적인 철학과 사상으로 끝났으면 또 그 후에 상황이 많이 달랐을 텐데 아쉽게도 마음을 연구하는 저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마음 부분이 이제 의학에서나 과학에서 마음 부분이 배제되어 버렸습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마음이란 것이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다 보니까 과학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과학 문명 역사에 있어서 또는 의학사에 있어서 마음 부분은 그냥 실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프로이드 때 오면서 정신분석학이 발달됐죠. 그 정신분석학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인 마음에 관한 이론이 만들어졌습니다. 소위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그런 이론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 알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들이 현재 문제에, 현재 질환에, 현재 고통에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하나의 학설로 정립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실증적인 객관적인 검증을 요하는 과학주의의 입장에서 또 그렇게 주류로 들어오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로 마음 문제 때문에 생기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뭐 의학적인 시도나 여러 가지 과학적인 시도가 자꾸 난관에 부닥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1960년, 70년, 80년대에 오면서 이제 의사분들이나 과학자들이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마음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마음을 중요시하는 또는 마음의 이 작용이 이 정상이나 질병에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많은 의학자들이나 의사분들이나 과학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현대병의 80% 환자들을 질환으로 시달리는 환자들의 80%는 마음 때문에 생긴다.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 라는 주장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할 수 있겠지만 뇌내혁명이라는 책을 저술한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그 의사분입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의사들이 의료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고칠 수 있는 병은 전체의 20%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80%는 의료비만 물쓰듯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미국의 에릭 로빈스 박사, 이분은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의료인들은 미해결된 정서적 문제가, 이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미해결된 정서적 문제가 모든 질병의 85%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미국의 브라이언 시워드라는 국제적인 스트레스 관리 전문가이면서 콜로라도 대학 교수인 시워드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연구 결과들을 검토해 볼 때 질병의 80%가 정서적 스트레스가 질병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질병의 80%가 정서적 스트레스가
질병과 관련 있음을 보여준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또는 의사분들이 현대병에 또는 질병에 또는 증상에 대개 한 80% 정도가 마음에서 생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생기는 문제, 고통 또는 증상 이것들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마음으로 다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라. 또 일체유심조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합니다마는 문제는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마음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나 원리로 들어가자면 막연해지는 셈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서 소화가 안 돼서 심장이 자꾸 두근거려서 허리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당뇨 때문에 혈압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받지만 생각만큼 뚜렷한 원인도 잘 안 잡히고 치료의 성과가 별로 없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듣게 되는 얘기가 스트레스성입니다. 마음 편하게 잡수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이런 충고나 말을 듣게 되죠. 그래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병이 이런 증상이 생겨섬직한 그런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참 대답이 막연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은 알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음 편하게 잡수세요. 라는 충고를 듣지만 그렇게 말하는 그분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과연 마땅히 대답해 줄 말이 있거나 마땅히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원리를 말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설기문의 마음 특강, 이제는 마음이다. 이 강좌에서는 그러한 원리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일체유심조 하면 뭐 대부분 고개 끄덕이세요. 또 내가 불면에 시달리는데 이거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 모르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또 위장장애가 있는데 이 위장장애도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 뭐 또 아세요.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나면은 잠을 못 자고 시험 당일이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밥을 먹은 거 오히려 토하고 설사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증상 보입니다. 그런데 시험 치고 나면 말끔히 나아버리거든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시험 스트레스 때문이다. 다 압니다. 그렇다면 매번 시험 때마다 매번 스트레스 상황 때마다 같은 경험을 해야 될까요? 평생 동안 우리는 스트레스를 떠나서 살 수 없는데 평생 동안 스트레스와 무관할 수가 없는데 그럼 평생 동안 불면으로 시달려야 되고 평생 동안 설사를 해야 되고 평생 동안 가슴 두근거려야 되고 평생 동안 두통으로 평생 동안 혈압으로 시달려야 할까요? 마땅한 답이 없을까요? 답이 있다면 그 답은 어디 있을 것이며 그 답을 어떻게 찾을 것이며 그 답을 어떻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활용하거나 적용하거나 써먹어서 실제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 건강한 삶을 사는데 훌륭한 지침으로 삼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스트레스와 관련된 그런 증상, 그런 질환, 그런 문제 난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분 계시다면 참
다행스럽습니다. 행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문제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정작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정작은 마음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그것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거나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지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이 당연히 마음에서 생기고, 두통, 물론 뭐 뇌에 문제가 있어서 두통이 올 수도 있지만 신경성 때문에, 신경성으로 긴장 때문에 두통이 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마음에 관심을 기울여 본다면, 당뇨 문제도 마음에서 생길 수 있는데 마음에 관심을 기울여 본다면, 불면의 문제도 당연히 마음에서 생길 수 있는데 마음에 관심을 기울여 본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될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제는 마음이다 주제의 첫 번째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